자, 안녕하십니까. 아킬항공의 김종복입니다. 2021년 바로 3월 1일 이후부터 항공정비과 입학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항공정비사 면장을 취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항공안전법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정비 업무 제한이 이란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질문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제 대형기 정비는 못하냐. 전문용어로 최대 이륙 중량 5,700kg 그 이상 비행기만은 이제 정비를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형기 정비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뭡니까? 4년 정비 경무 실무 이걸 요구하는데 정비 업무에 제한을 둬서 정비 확인 후 최종 바로 그건 뭡니까? 가망성 확인이죠. 그 쌓인 권한이 없다는 뜻이죠. 바로 4년 이상자들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항공기가 이륙을 할때 여러분 그 설계상 운영상으로 비행기가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그 중량이 있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뭡니까? 이게 여기 보면 5,700kg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탑재물을 싣고 날아올 수 있는 최대 중량이죠. 그래서 이거를 FAA 미국 연방 항공청에서는 12,500파운드라는 이 단어, 그다음에 야사 유럽 연합에서는 5,900k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5,700kg 이상일 때는 바로 뭡니까? 대형기라고 합니다. 라지 에어크래프트라 하고 그 이하일 때는 바로 스몰 에어크래프트, 소형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이렇게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2012년도였던가요? 한 30년 만에 그때 항공법이 바뀌어서 이제 모든 경량 항공기 600kg 이런 비행기죠. 600kg 이하 비행기도 이제 국내 면장 소지다가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정비 의무를 뒀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랜, 동력 패러슈트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익이죠.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회전익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전익 정비를 할 때는 3,175kg 이하일 때는 여러분이 정비 업무를 하고 쌓인 권한까지 부여되고 그 이상일 때는 쌓인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행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비행기는 뭡니까? 벨 206 젯 레인지인데 이게 한 1,451kg짜리예요. 블랙호크죠. 군 민간 다 운영하는데 자, 이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통 이게 990이죠. 5,700kg을 넘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 이런 비행기는 여러분들이 정비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쌓인 권한이 없어요. 왜? 3,175kg 이상 최대 이륙 중량이기 때문이죠. 또 회전익을 한번 볼까요? 자, 회전익 보통 우리가 세스나 가장 많이 우리가 또 사용하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한 3,995 정도일 거예요. 타입이 좀 다르겠지만 또 이게 바이킹이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이 비행기 이게 캐나다에서 바이킹에서 판매하는 DHC 트윈오터 비행기인데 수상기, 화물기 다 이용합니다. 이게 딱 기준이 5,700kg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짜리 대형기, 자, 이 비행기 우리나라에 하늘을 덮고 있는 737, A320 많지 않습니까? 그 기종은 여러분들이 정비를 못하냐? 자, 4년 이후에 사인을 할 수 있고 정비 업무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021년 3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항공기 정비 종류 한정이 있고 정비 분야 이렇게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변경전에는 이렇게 비행기, 헬리콥터, 고정익, 해정익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변경 후가 이제 정말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제가 딱 쳐놨습니다. 자, 4년 정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정비 업무를 제한한다. 정비 업무를 제한한다.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최대 이륙 중량이 5,700kg 이하 비행기만 이하와 그다음에 헬리콥터는 3,175 이하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비 후에 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최대 이륙 중량 비행기는 어떻게 합니까? 4년 정비 업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정비 분야도 또 한정을 해놨어요. 이제 기체 옛날에는 기체, 왕복, 터빈, 프로펠러, 전자제기. 자, 지금은 다 폐지됐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바로 변경 후에는 전자,
정기 계기로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항공기 정비 안정이 딱 세 가지 남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비행기, 헬리콥터, 전기, 전자, 계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러면 정비 업무 제한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여기 외국에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앞으로는 이제 FA나 따시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2021년 3월 이후에 따신 분들은 똑같이 5,700kg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비 업무 제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비 업무 제한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항공법 정비 업무 제한을 우리가 항공운항기술 기준 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 국토부에 정하는 범위의 수리를 제외하고 정비한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 32조에 의한 요 단어가 있어요. 확인 행위, 확인 정비사가 사인을 하는 거죠. 확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항공정비사가 이 업무 범위예요. 그럼 이 확인 행위가 뭐냐면 이 3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토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단어가 키워드죠. 가망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는 운항 또는 항공기대에 사용해서 아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사를 해요. 항공사에 입사하고 MRO 업체에 입사를 하면 정비 확인 후 최종 사인하는 그 권한이 있어요. 정비 확인 후 그 가망성 최종 사인하는 권한이죠. 이게 국내에서는 여러분이 갓 입사하면 그 사인 권한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입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기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내부 평가도 받아야 되고 항공사마다 3년 5년 정비 경력이 쌓일 때 그 권한을 줍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뭐 5년 이상 걸리면 바로 엔지니어급 정비사들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바로 이 가망성을 확인하는 이 권한이 앞으로는 4년 이상의 정비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에게 이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국내 및 해외 정비 업무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항공정비사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비행기와 회전익이죠. 자, 그럼 미국에서는 이 권한이 없어요. FAA, A&P 자격증을 따면 비행기와 회전익, 헬리콥터와 고정익 그냥 아무거나 어떤 기종에 상관없이 정비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하나, 내가 기체를 할 거냐, 기관을 할 거냐 이렇게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야사는 어떨까? 야사는 정비사가 이렇게 자격증 캣 A, 캣 B, 이렇게 캣 C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캣 B는 좀 미케니컬적인 일입니다. 보조정비사적인 일이고 B와 C는 테크니션을 넘어서 엔지니어급 일이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에어로플랜 터빈이 뭡니까? 이게 바로 고정익 터빈 엔진, 고정익 왕복 엔진. 여기 이제 회전익이 있어요. 회전익 터빈 엔진, 회전익 피스톤 엔진. 자, 이렇게 네 개로 또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B1, B2, BC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B1은 뭡니까? 자, B1은 기체 기관을 얘기합니다. 기체 기관을 얘기하죠. B2는 바로 전기, 전자를 또 얘기합니다. B3는 뭐죠? 바로 이게 뭐냐면 최대 이륙 중량이 2,000kg 이하 비행기를 얘기합니다. 초경량 왕복 엔진을 또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해 놨어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여기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 캐시는 공장 정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경력도 우리나라는 4년 정비 경력, 미국은 18개월, 30개월. 자, 야사도 이게 2년에서 5년인데 야사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터빈 쪽으로 제가 경력을 쌓겠다 그러면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현장 실무 경력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왕복 엔진을 하겠다 그러면 1년 정도 정비 실무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번에 변경된 항공안전법은 아마도 야사의 영향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비 업무 경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가면 정비 경력을 인정해 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국토부나 FA 야사의 정비조직 인증인가 정비업체를 확인하셔야 돼요. 앞전 영상에 아티스 사이트 가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에서 어떤 정비조직 인증이 있는지, 무엇을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업무한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정비팀에서 일을 하시면 정비 경력이 인정되고 또 운항 정비를 하거나 공장 정비를 하거나 기술팀,
계획, 품질 관리 부서에 일할 경우는 정비 경력에 인정이 됩니다. 자, 군 육해 공군에서 혹시 정비 경력을 쌓고 계시나요? 자, 육군 해군 공군에는 정비를 수리하고 개조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때 정비 경력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급 특기, 무장 특기, 사출, 낙하산, 자, 이런 특기는 어떻습니까? 경력 인정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비 업무 경력. 자, 정리하면 4년 이상의 정비 경력을 보유했을 경우 이 말은 최대 이륙 중량 5,700kg 이상의 비행기를 만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비 업무를 제한한다고 표현했는데, 자, 이 뜻은 뭐냐 하면 앞으로는 4년 이상 정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바로 최종 정비 확인 후 가망성을 확인하고 최종 사인 권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평균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는 보통 5년 이상이 돼야 엔지니어급 정비사가 되어서 최종 확인 정비사죠. 사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비 업무를 제한한다는 이 뜻은 대형기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4년 이후에 사인할 수 있다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